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충돌 원인이 됐던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배경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이 명품백 문제. 네. 지금 여권에서 이 문제로 크게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충돌하는 실질적인 원인이 됐는데 네. 아마 대통령실에서 나름대로 고민 끝에 네. 방향을 설정한 것 같죠?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직전까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것은 피해자다. 예. 피해자이고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15살 때 선친을 잃은 그 슬픔을 악용을 해서 이렇게 악성, 그러니까 몰카 취재를 하고 접근을 해서 함정에 빠뜨렸다. 이 인식하에서 그런데 왜 피해자가 나서서 무엇인가를 하느냐. 예. 이런 입장을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사실 두 가지예요. 김건희 여사 문제와 그 다음에 김경률 저 비대위원회 사퇴 문제. 이 두 가지가 물론 합쳐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김경률 비대위원회 문제는 사실 시스템 공천 문제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회 사퇴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두 번째 부분, 김건희 여사의 그런 함정 취재와 관련된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하는 쪽으로 지금 기울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조간에 나온 보도를 쭉 종합하면 그 흐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나서서 설명을 하면은 어디서 어떻게 설명을 한다는 건가요? 그동안 기자회견 문제가 꾸준히 논의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조금 이제 그 설왕설래 내지는 좀 혼선이 좀 빚어진 듯한 느낌이에요. 대통령실 기자들한테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니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신년 기자회견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지난 연말부터 신년 기자회견 한다. 한 10월 달에 그 얘기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김치찌개 얘기가 부상을 합니다. 맞아요. 김치찌개 뭐 해결을 한다. 대통령실 기자들한테 옛날에 인수위 시절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있어요. 내가 인수위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당시 인수위 출입 기자들한테 아이고 이거 참 이런 이 좀 누추한 곳에서 있네. 내가 김치찌개 한번 끓여줄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계속 그 이야기가 좀 계속 연결이 돼서 그러면 기자들을 다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렇게 김치찌개를 대접하는 모양새. 이 두 가지였다가 갑작스럽게 또 특정 언론과 단독 대담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가다가 사실 직전까지 그것도 무산됐다. 이 얘기가 있었어요. 직전까지. 그런데 어떻게 오늘 아침 보도를 연이어서 종합을 해보면 다시 마지막 방안, 즉 특정 언론사와 대담 형식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함께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기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방송사 하면은 KBS하고 할 것 아닙니까? MBC하고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MBC하고 해갖고 되겠어요. 그럼요. KBS는 경영진도 뭐 친윤 인사로 바뀌었고 MBC는 못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KBS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은 이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YTN에서 엠브레인에 조사한 거 보면은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신년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그 여론이 63%이고 불필요하다가 26%인데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84%가 왜 신년 연두
회견을 안 하느냐. 해야 한다. 이렇게 예, 예. 나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예, 예.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고민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요. 또 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직접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는 응답도 국민의 69%거든요. 이걸 딱 종합을 해보면 신년 기자회견 등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야 되고 뭐 소통을 해야 되고 소통 내용 중에 김건희 여사 부분도 분명히 언급을 해야 된다. 이 여론조사의 방향이 그렇게 지금 읽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예, 예. 여론조사 그 내용을 보면은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가 69%. 네네, 그렇습니다. 할 필요 없다가 24%. 근데 여기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46%가 네, 해야 한다고 나오고.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죠. 그러니까 69%라는 것은 엄청나게 압도적인 찬성입니다. 그렇죠. 지금 10명 중에 7명이고 그중에 뭐 여론조사에서 빠져버린 사람들도 있고 거부한 사람들 뭐 그렇죠. 이런 걸 빼고 네, 나면은 사실상 대다수 국민들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예, 예. 그게 대통령실에서도 입장 선회한 그 여론에 그럼요.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내용은 사실 사과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라. 예. 사실은 지금까지 너무 금기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잖아요. 예. 그때 직접적으로 그냥 그때 타이밍에 다 얘기를 하고 국민들의 판단에 맡긴다.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왔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국민들이 공방을 벌이면서도 사실 이 동정론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거를 그냥 묻어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국장이나 저는 지난해 말부터 연두 기자회견을 회견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실 사람들은 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전에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도 국민의 말은 무조건 옳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 여론이 그렇게 나오면 따라가야죠.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은 여론의 압력도 있지만 지금 한 비대위원장 간의 충돌 그게 응급조치는 취했습니다마는 해결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조기에 수습할 필요성. 그렇죠. 이것 때문에 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고 나선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문제의식 두 가지가 좀 시스템 공천 문제랑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였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야말로 본인들이 할 일이고 시스템 공천은 사실 당무 개입의 어떤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맡기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열차 안에서 어느 정도 교감이 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걱정하시는 시스템 공천을 맡겨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면 당연히 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그럼 내가 좀 적극적으로 이걸 하겠다. 이런 사실 교감이 또 1시간 동안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추정입니다만 어쨌든 추정도 해볼 수 있죠. 대통령실에서도 한 발 물러선 그런 모습을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데 물론 언론 대담에서 방송 대담에서 이 디올백 문제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겠지만 당연히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것을 좀 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그거 문제가 있어 함정 취재하라고 다 인식을 공유하더라도 딱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 답답하거든요. 그게 그렇습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렇게 곁을 쉽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려면 제2부속실을 당연히 특별감찰관도 있어야 하고. 조건 없는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 조속 설치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통령이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지금 문제가 됐던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 문제를 가지고 급하게 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결국 당 쪽에서도 한 발 또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김경진은 가만두어도 곧 그만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이 마포구에 만약에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비대위원은 직책을 갖고 사실 경선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심판이 선수를 겸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쨌든 네. 내 경선에 완전히 공정한 어떤 그런 그 룰을 밟겠다라면서 사퇴하면 네, 그러니까요. 그럼요. 아니면 거꾸로 아니 불출마하겠다 하고 뭐 비대위원을 예, 계속 그렇게 할 하든지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압박을 하고 막 해가지고 몰아내는 식의 그런 것은 바람직하게 비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좀 시간을 두고 알아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네네. 여유를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언론 대담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야당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그만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요, 지금 당연히. 이재명은 그 예, 예. 뇌물 사건은 수사를 해야지 이러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어쨌든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가 뇌물 사건으로 비하할 문제는 아니다. 뇌물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대가성을 입증을 하려면 무슨 약속을 했다든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아버지의 친구다 하고 그냥 갖다 놓고 나온 것이 다 자명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뭐 더 이상 논란을 해봤자 제가 보기엔 또 다른 또 페라가모와 또 다른 생태탕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문제는 대통령이 얼만큼 진솔하게 이 부분을 설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대통령의 진솔한 그 설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이 총선의 호재를 놓칠 리는 없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행태들이 믿음직하지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네. 야당이 어떻게 나올 걸 네. 여러 경우수를 생각을 해갖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치밀한 방어 계획들을 세워놔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지금까지 보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치고 나오면 그때서 허겁지겁 해가지고 늘 타이밍을 놓쳐. 정치는 타이밍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도 사실 그 문제를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게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와 관련된 온갖 이 언론들의 흐름을 보면 각기 대통령실과 친하다는 친윤들이 언론들 붙잡고 지금 사실은 이렇거든 하면서 허겁지겁 서로 언론 플레이 하는 듯한 모습이 온갖 전제에다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 플레이 하는 모습들이 참 갑갑한 거예요. 특히 예를 들자면 이용 의원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이 모든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또는 방향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홍보실, 수석실도 있고 대변인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춘추관장, 옛날엔 춘추관장이라고 하는데 소통관장인지 어쨌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우중을 굳이 국회의원 한 사람이 SNS에 올려갖고 그것을 선동해서 사람들의 세를 과시를 하고 이게 사실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대응은 사실 무대응이었다, 지금까지. 대응이 없었다.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정무적 판단으로 입각한 그런 플랜이 없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도 야권의 공격은 야권은 또 여러 가지 경우수를 생각해가지고 대통령이 이런 말 했을 때 저런 말 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을 텐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그만큼 치밀하게 어떤 플랜 B랄까 대책들을 세우고 있느냐 그 문제고 이용 의원에 대해서도 뭐 그분을 제가 뭐 경하게 본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례 초선 아닙니까? 봅스레이 운동선수 출신이고 경선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수행 실장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왜 대통령의 EV 역할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친윤 중에서도 좀 중진이라든가 좀 나름대로 선수도 있는 분이 비중 있는 분이 뭐 이렇다 하고 설명을 한다면 모르지만 이건 단순한 전달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이 나서 갖고 그만큼 정무적 판단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이 나서서 윤심을 대변하는 식의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걸 다시 요약을 하면 이 문제는 그냥 지금 KBS 등 언론의 대담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각을 갖고 총선을 앞두고 어떤 지금 그 계획들을 갖고 어떤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플랜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대통령실이 진짜 치밀하게 정무적인 어떤 그런 플랜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국장이나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애 같아서 호소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밥 먹고 있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대응이 그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한테 믿음을 줘야 정부에 대해서도 신뢰가 가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지지율이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그게 좀 답답해서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